엔비디아의 큰 상승은 이제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대신에 AMD, 인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를 차라리 들고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엔비디아의 큰 상승이 끝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방금 언급드린 네 종목들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언제 주가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 중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 엔비디아 주가 상승을 보면 154% 올랐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각각 24%, 17%밖에 안 올랐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다운그레이드를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상태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부터 대형 기관들로부터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 수정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850불에서 1500, 1100불에서 1200, 1200에서 1250, 1320에서 1500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스파고, 모건 스탠리 등등 이 투자 기관들이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슬슬 엔비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가 이례적인 다운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 가치 평가를 낮게 받았는데 뉴스트리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투자 의견을 줬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AI 수요를 완전히 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fully valued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수익보다 훨씬 넘은 상태고요. 2023년부터 엔비디아가 약 800%가량 상승했습니다. 여기 차이가 엄청나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합 중인데 120불에서 계속 버티는 중입니다. 원래 150까지 가고 주식 분할 전이면 1500이었죠. 1500까지 가고 거의 2000까지 갈 기세였는데 이제 120불에서 멈춰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소외되었던 종목들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AMD, 인텔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일주일 움직임을 보면 여기 테슬라가 27.4% 상승했죠. 좀 이따가 차트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인텔도 거의 5% 상승했습니다. AMD도 반도체 안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고요. 7.79%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마존 오늘 200불을 찍었습니다. 이제 200불 왔으니까 신고가인 상태에서 이제 돌파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이따가 차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일주일에 1.48%밖에 못 올랐죠. 이번에 나스닥 지수가 상방 추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 구간 476을 찍고 상승하고 있죠. 이 추세라면 7월 중순 실적 발표 이전에 500까지 갈 수 있을 기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3분기에 기회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를 언급해드렸는데 테슬라가 197불대였죠. 현재 251불입니다. 약 일주일 만에 26%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가격이 193불이었는데 여기 200불을 돌파하면 이제 상방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AMD 그리고 인텔이 눈여겨볼 만한데 AMD 차트를 보시면 170불을 뚫고 174불까지 갔다가 드디어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오려고 합니다. 박스권의 상단을 뚫었고요. 이제 다음 저항선으론 185불, 그 다음은 거의 200불까지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 시나리오를 그려보자면 우선 170불을 뚫었으니까 다음 저항선은 185불이고 그 다음은 200불까지 이렇게 점차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AMD도 AI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소외되었지만 만약에 엔비디아가 좀 부진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기회가 있을까 하고 투자자들이 AMD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면 주가 상승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텔을 보시면 약 3개월 동안 횡보하던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 이후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약 3개월간 보합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32불을 뚫고 올라간다면 다음 저항선은 거의 35에 가깝고요. 만약 35를 뚫는다면 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에서 40%까지 수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봉 차트로 봤을 때 RSI가 38이죠.
이제 막 오르고 있습니다. 맥디도 보시면 하방 추세를 벗어나서 상방 추세,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주봉 차트를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RSI도 저점에서 점차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 주봉 차트를 보시면 RSI가 76입니다. 현재 과매수인 상태고요. 맥디도 보시면 이제 상방 추세에서 점점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죠. 하방으로 돌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훨씬 더 눈에 띄는데 RSI가 87.59입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2022년 고점에 가까운 상태고요. RSI도 굉장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점차 이 상승 모멘텀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약 800%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이제 막 상승 모멘텀이 생기려고 하는 AMD, 인텔, 아마존도 200불을 뚫고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지난주 소개해드렸을 때보다 일주일에 25% 상승한 상태라서 너무 단기간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와 로보택시 발표도 곧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계속 나올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일봉 차트로 봤을 때 RSI가 85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단기간 굉장히 과매수인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도 보시면 매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식이 언제쯤 내릴까요? 날짜를 드리자면 7월 중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7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7월 22일 주부터 이런 버라이즌, 코카콜라 등 경기 방어주들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다우존스 섹터에 있는 일부 기업들을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 가격에 근접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VS, 헬스케어의 소매업체인데 거의 코로나 이전 가격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는데 이평선 60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맥도날드 CEO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하길 가격 인상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게 영업이익률 그리고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맥도날드 주가도 꽤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도 레벨이 거의 코로나 수준 때까지 떨어졌고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게 떨어졌죠. 룰루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매업체들 실적 발표가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경기 침체 수준까지 빠져 있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 때 쇼크가 오면 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경기 둔화라는 게 점점 확인이 되고 매출 그리고 실적 전망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7월 초에 고용시장 발표들이 이제 다 나온 상태인데 고용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4.1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4.1%면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실업률이 후행 지표이다 보니까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구간이 역사적으로 자주 나왔습니다. 실업률을 1950년대부터 본다면 갑자기 실업률이 확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현재 레벨은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만 최근 고용 지표를 봤을 때 점점 경기 둔화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월 초부터 그런 고용 지표들이 둔화되는 게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할 거라는 거를 시장은 베팅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이번 연도에 한 번만 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었죠. 하지만 시장은 7월 초에 나온 고용 지표들을 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봤을 때 금리 인하 한 번을 20% 확률로 보고 있고요. 2번을 50% 정도 보고 있고 3번을 2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것은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매업체들이 경기 침체 수준까지 주가가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 때 안 좋게 나와서 쇼크가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빠질 리스크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증시가
7월 중순까지는 계속 롱으로 보는 게 좋은 이유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풋 콜 옵션을 봤을 때 해칭 포지션이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하방 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점점 중립에서 탐욕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QQQ 차트도 깔끔하게 계속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방을 찍고 이제 상단까지 가면 500까지 가고 500까지 멈추지 않죠. 500까지 간다면 돌파를 하고 뭐 505, 510, 520 이렇게까지 또 갈 수 있는 그렇게 돌파해서 매수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그럴만도 한 게 현재 증시에 악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도 bad is good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고용 시장이 망가지지가 않았어요. 고용 시장이 탄탄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CPI가 나오는데 계속 둔화되는 쪽으로 나온다면 다음 주에 오르고 이제 7월 중순까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거의 모두 과매수인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면서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무식하게 오른 종목들보다는 소외된 종목들, 이제 막 하방 추세를 벗어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말씀드린 AMD, 인텔,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주라면 혹은 이제 막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소외된 종목들에 눈을 돌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AMD랑 인텔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AI 주들이에요. 얘네들도 AI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엔비디아를 안 가지고 있어도 AMD도 AI 테마주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일부 매도하고 AMD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수개월 전부터 Everything AI라면서 AI PC 2026년까지인가? 2026년까지 거의 한 대부분의 PC를 AI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망적인, 그래서 이 영상을 요약하자면 주가가 7월 중순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시장이 하방으로 보지 않고 현재 시장에 해증이 굉장히 적다는 점과 하방으로 보는 포지션이 굉장히 적다는 점과 나스닥이 상승 추세를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슬슬 탐욕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이라는 것, 그리고 대형주들은 탄탄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소외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형주들이 크게 안 올라도 이제 소외된 종목들이 더 크게 테슬라처럼 막 일주일 만에 25%를 오르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더 이상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상승하기가, 이제 더 이상 폭발적인 상승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운 점이라는 겁니다. 아니 1년 만에 800%가 오르고 시가총액이 3조 달러 이상인데 여기서 10%를 올리려면 거의 300빌리언 달러의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웬만한 빅텍 기업 시가총액 하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는 여전히 AI 테마를 가지고 있는 AMD, 인텔 괜찮아 보이고요. 이제 아마존이 200불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상방 추세,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하면 또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점과 테슬라, 얘는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여전히 하방보다는 상방 추세가 더 가깝기 때문에 숏 포지션보다는 롱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언제 조심을 해야 되냐? 7월 중순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나이키, 룰루레몬, CVS 이런 애들이 거의 경기 침체 수준까지 빠져있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 때 쇼크가 오면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섹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